가상 메모리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가 뭐 충분히 크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프로세스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메모리가 다 합치면 램에 다 적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일부는 램에 적재를 못하고 스왑 디바이스라고 하는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일단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프로세스의 특정 메모리, 지금 이제 페이징을 쓰는 거니까 디맨드 페이징이니까 이제 페이지 단위로 얘기합시다. 프로세스의 어떤 특정 페이지가 이제 램에 있었는데 이걸 잠시 이제 대피를 시켜놓게 되면 그 페이지를 스왑 디바이스에다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 프로세스가 이 페이지를 실행에 필요할 때쯤 돼서 다시 메모리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대로. 그럼 원래 값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PU가 메모리를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동시에 모든 페이지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성에 의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 페이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들은 일단은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대 당장 실행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은 스왑 디바이스에다가 대피를 시켜놔도 괜찮겠다. 대신에 스왑 디바이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던 페이지를 실행에 필요해서 메모리를 가져오려고 하면 대신 메모리에 있던 다른 어떤 페이지를 또 골라서 스왑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니까 이제 스와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다가 스왑 디바이스에다 기록하는 것이 이제 스왑 아웃, 읽어드리는 것이 스왑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페이지가 실행에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리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하다가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MMU에 의해서 적절하게 주소가 실행 시점에 바인딩이 돼서 이제 물리적인 주소가 결정이 될 텐데 메모리에 적재가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주소 오류가 나게 되겠고 그 시점에 주소 오류가 나게 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어떤 페이지가 필요하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스왑 디바이스에서 읽어 들여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스왑 아웃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골라서 이제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마도 당장 쓰일 것을 내보내면 안 되니까 당분간 실행에 안 쓰일 것 같은 것을 골라서 이제 스왑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잘못 고르면 방금 스왑 아웃 시켰는데 다음번 실행해서 바로 또 다시 불러드리려고 하면 이게 디스크에다가 읽기 쓰기를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디맨드 페이징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선 페이지 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부터 이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CPU는 훨씬 더 복잡하겠지만 이제 단순화시켜가지고 아주 간단한 걸 이제 전제로 해서 한번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16비트 주소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메모리도 16비트 주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 자체의 사이즈는 4KB 즉 하위 12비트 2의 12성이 이제 4KB니까 하위 12비트는 그 페이지 내부의 임의의 바이트 주소가 되겠고 상위 4비트가 페이지를 구별하는 용도로 쓰겠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에는 CPU로부터 나오는 주소에 대해서 상위 4비트만 실제 메모리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고 하위 12비트는 그대로 메모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4비트를 페이지 번호로부터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주소에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 4비트로 바꾸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는 각 항목마다 요 4비트가 있을 겁니다. 이 4비트가 이제 페이지 테이블 항목마다에 대해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상위 4비트 값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게 되겠고 그다음 각 항목마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있으면 유효한 거고 아니면 유효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밸리드 비트가 있다. 그래서 이 비트가 1이면 정상적으로 주소 변환을 하고 0이면 이건 잘못된 주소다 라고 처리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해서 단순히 유효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효한 것 중에서도 현재 페이지는 쓰기가 가능한지 하는 비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유저 모드에서만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커널 모드에서만 액세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커널 모드와 유저 모드 다 액세스 가능한지 표시도 있을 수 있겠다. 어차피 커널 모드에서는 전체 메모리를 다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커널 모드는 다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유저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커널 영역은 유저 모드에서 액세스하면 안 되겠죠. 또는 다른 프로세서 영역은 유저 모드에서 액세스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U 비트하고 W 비트는 어쨌든 뭐 추가적인 이제 그 프로텍션 비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 쓰고자 하는 비트가 이제 요 더티 비트하고 액세스 비트하고 밸리드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행을 하다가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밸리드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 비트가 유효하면 정상일 테고 유효하지 않으면 주소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주소 오류 처리 과정에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를 골라서 스왑 아웃을 시키려고 할 때 고르는 정보를 어떤 근거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더티 비트하고 액세스 비트 가지고 이제 고르는 근거로 쓸 겁니다.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이제 특정 프로세서가 이제 지금 이제 전체 메모리가 이제 16비트 주소라고 하게 되면 이제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x 0000부터 0x FFFF까지가 있을 겁니다. 총 전체 공간 중에서 예를 들면 앞에 4페이지는 운영체제에 커널이 들어있고 나머지 12페이지는 그냥 프로세스들이 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주소로는 그 리눅스에서 마찬가지로 유저 모드의 프로세서는 논리적인 주소 0번지부터 시작을 하고 커널은 끝에 4페이지가 있다. 그래서 한 프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에는 보면 논리적인 주소로 0번 페이지부터 15번 페이지까지 16개가 있을 텐데 앞에 12페이지는 즉 0번지부터 여기까지는 프로세서 자체의 주소가 되겠고 뒤에 끝에 있는 이 4페이지는 운영체제다 이런 얘기죠. 실제 리눅스도 그래 되어 있거든요. 부팅할 때에 실제 그것이 메모리에 읽어올 때는 메모리 주소 앞쪽에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논리적인 주소로 프로세서가 실행할 때는 논리적인 주소를 이제 뒤쪽에다가 매핑을 시키거든요. 그 매핑하는 것은 결국은 페이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 현재 프로세서는 이제 프로세서 페이지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이제 커널 중에 일부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프로세서마다 페이지 테이블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커널 중에 일부분에 현재 프로세서 P1의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편의상이 2000번지부터 있다 칩시다.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각각이 2바이트씩 해가지고 16비트니까 2바이트씩 해서 1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총 34바이트가 있게 되겠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커널 부분은 이제 끄트머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로 보게 되면 0번부터 15번까지인데, 그래서 12, 13, 14, 15가 되겠습니다. 12번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 0번 페이지 프레임, 그럼 13번 페이지가 메모리의 1번 페이지 프레임, 이걸 매핑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정보는 밸리드이고요. 제일 끝에 비트가 다 1입니다. 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그 중에서 이제 유효한데 제일 상위 비트가 이제 실제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0번, 즉 0번 페이지 프레임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13번 페이지는 1번 페이지 프레임으로, 14, 15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것도 보면 이제 사실은 16진수로 1이라는 얘기는 0001이죠. 16진수로 3이면 0011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은 앞에는 유효하면서 쓰기는 안 되고, 요놈은 유효하면서 쓰기도 되고 이런 얘기죠. 그게 11이냐 01이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그냥 편의상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커널 중에서도 코드 영역, 뒷부분은 커널 중에서 뭐 데이터 영역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 프로세서는
현재 프로세서는 0번 1번 페이지는 현재 프로세서의 0번 1번 페이지는 코드 영역이고 즉 읽기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2, 3, 4 3개 페이지는 데이터 영역이고 그 중에서 3, 4번 페이지는 아직 메모리 적재가 안 된 상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현재 프로세서에 대해서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까지는 메모리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0, 이런 코드 영역인데 적재가 되어 있고 2번 페이지도 적재가 되어 있는데 3, 4는 실제 유효한 주소이긴 하지만 메모리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11번 페이지는 스택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0번은 실제 메모리 7000번지대, 페이지 1번은 실제 메모리 5000번지대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프로세서의 주소 0번지가 나가게 되면 실제 피지컬 메모리는 7000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나가야 되는 거죠. MMU를 거쳐서 나갈 때는. 그래서 0번 페이지에 대해서는 실제 그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제일 상위 4비트를 7로 시작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대략 7이 되어 있죠. 7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비트들은 보게 되면 끄트머리가 1이니까 0001, 0001이니까 이건 제로고 이것도 0이니까 쓰기는 안 되고 유효하고 이런 얘기죠. 끝에가. 그 다음에 11, 제일 두 번째 이런 요 비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 모드에서도 액세스 가능하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번은 5000번지대 들어오니까 똑같은데 제일 앞에 7 대신 5만 들어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2번은 8000번지대니까 제일 앞에가 8로 시작을 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쓰기도 가능하니까 요 비트도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효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인수로는 3이 되겠지요. 그리고 페이지 3, 4는 사실은 유효한 주소인데 페이지 3, 4는 유효한 주소인데 메모리에 적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비트가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실제 잘못된 주소고요. 이 부분은 이 프로세서에게 정상적인 주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끝에 비트가 0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스택 영역인데 어쨌든 11번 페이지는 실제 C0002번지부터 들어가 있다고 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가 현재 어디에 얼마만큼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 페이지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지금처럼 하게 되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3번 페이지 같으면 0000이고 5번 페이지도 0000입니다. 두 개가 실제 표현은 똑같지요. 그렇지만 요놈은 유효한 주소, 요놈은 유효하지 않은 주소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페이지든 이 페이지든 이 간에 액세스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서 실제 이 프로세서의 주소가 어디까지가 유효한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지금 이러한 정보, 그래서 페이지가 4번까지는 유효한 거니까 이 페이지는 실제는 유효한 주소인데 메모리 적재가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수압 디바이스에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 들어오는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5번 페이지가 액세스가 됐다. 이건 유효하지 않은 주소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한번 시나리오대로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걸 보통 이제 페이지 폴트라 그럽니다. 보통 보면 이제 폴트라는 말하고 에러라는 말은 좀 달리 구별하는데, 에러는 진짜 잘못된 거고, 폴트는 이제 진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약간 잠시 어떤 잘못된 상황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트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정상적으로 유효한 주소 공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어쨌든 밸리드 비트가 세팅이 안 돼 있는 페이지를 액세스하면 MMU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CPU에다가 인터럽트 신호를 날리는 겁니다. 그럼 CPU에서는 운영체제 부분에서 주소 오류 인터럽트 처리하는 루틴 부분이 실행하게 될 테고 거기서 하는 일은 그래서 이제
현재 액세스하고자 했던 그 주소가 몇 번지였는지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 주소가 현재 프로세서의 유효 주소인지를 검사를 하고 그 정보는 어디 가면 있어요? 프로세서 컨트롤 볼락에 있습니다. 프로세서 컨트롤 볼락에 가면 이 프로세서는 뭐 주소가 논리적인 주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상적인 주소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하는 페이지를 수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디스크에서 읽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이 프로세서를 레디 상태로 바꿔서 다시 또 스케줄링 대상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선택이 되면 아까 실패했던 데를 다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뭐 잘못된 거면 당연히 이제 그 프로세서를 이제 종료를 시키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똑같고 이제 프로세서 1번과 프로세서 2번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서 1번은 이제 코드 영역이 2페이지, 데이터 영역이 3페이지, 스택이 1페이지고 따라서 주소 공간은 코드 영역은 0번 페이지부터 1번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은 2, 3, 4페이지 스택 영역은 11번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13, 14, 15는 그 커널이 있는 주소가 되겠고요. 프로세서 2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코드 1페이지, 데이터 2페이지, 스택이 1페이지라고 하면 코드 영역은 0번 페이지, 데이터 영역은 1번, 2번 페이지,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은 역시 또 11번 페이지, 그 다음에 12, 13, 14, 15는 커널 주소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프로세서 1이 실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실행했다 칩시다. 뭐 이건 원래 이제 C 언어든 어셈블리 언어든 작성된 프로그램 상에서 어쨌든 메모리 상에 16진수로 4030번지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EAX 레지스터에 집어넣어라 이런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요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뭐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직접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본 그것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모리는 역시 아까처럼 0번지부터 끝머리 번지까지가 되겠고 앞에 4페이지는 운영체제 커널이 들어있게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프로세서를 쓰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번은 페이지 0는 여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1은 여기 들어와 있고 페이지 2는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11은 여기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메모리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 2번은 페이지 0는 여기 들어와 있고 페이지 1번 여기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메모리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제 프로세서마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커널 중에 어떤 공간에 각 프로세서별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면 프로세서 1은 이제 2000번지부터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바이트씩 16개니까 32바이트가 되겠죠. 32바이트. 그 다음에 페이지 2번은 바로 그 연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번지부터 또 역시 32바이트가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그리고 우선 이제 커널 부분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어쨌든 0번부터 0, 1, 2, 3 3개의 페이지에 대해서 커널 영역은 2개의 프로세서가 이렇게 똑같이 같은 값으로 들어있는 거죠. 어떤 프로세서라든지 간에 그 주소 영역은 같은 물리적인 메모리를 매핑하게 되겠고 프로세서 1번은 보면 이제 코드가 2페이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0번, 1번일 텐데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는 실제 메모리에 제대로 적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페이지는 2, 3, 4는 데이터 페이지인데 페이지 2번은 들어와 있지만 3, 4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지가 않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실제 잘못된 주소고요. 이건 이제 스택 영역이 실제 여기에 아까처럼 C000번지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 P2는 페이지 0와 페이지 11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페이지 제로는 이제 코드 영역인데 정상적으로 여기에 9000번지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두 페이지가 있는데 실제 메모리에 적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는 정상적인 주소이긴 하지만 메모리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못된 주소고요. 요건 이제 스택 영역인데 P2의 페이지 11번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고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메모리에 적재가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 항목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2에 대한 이제 프로세서 2번의 그 페이지 1번이 메모리에서 적재가 돼서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이 페이지 테이블을 페이지 1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또 갱신해 주는 거지요. 어쨌든 특정 시점에 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어쨌든 P1이 실행하는 겁니다. P1이 어쨌든 4030번지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CPU 내부의 EAX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걸 실행한다고 하면 CPU는 당연히 4030번지 주소를 MMU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4030번지 주소를 내보내면 MMU는 현재 MMU 내부의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2000번지입니다. P1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000번지부터 여기에는 이 정보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4030번지니까 페이지 번호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그죠? 제일 상위 4비트. 4번 페이지, 요놈은 메모리로부터 0, 1, 2, 3, 4, 여기 2008번지 있는 내용을 MMU가 읽어가는 거죠. 2008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네 번째 페이지니까 0, 1, 2, 3, 4, 4번 페이지. 여기 있는 이 2008번지에 있는 내용을 MMU가 읽어갑니다. 또는 뭐 이미 캐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끄트머리 비트가 0이야. 이건 메모리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MMU는 이 시점에 CPU에다가 그러니까 MMU가 저걸 읽어보고 CPU에다가 주소 오류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MMU는 이 2008번지를 MMU가 읽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CPU에다가 주소 오류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U는 4030번지를 읽으려고 했다가 주소 오류가 발생을 하고 이제 실제 4030번지를 읽으려고 한 것은 아마도 P1의 어떤 요 프로그램에 들어있던 영역을 실행하려고 했던 거였겠죠. 이걸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주소 오류가 나면서 커널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의 이제 주소 오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널 모드로 바뀌고 커널의 주소 오류 처리 루틴이 있는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적절한 이쪽 메모리 영역이 어딘가에 되겠죠. 저 영역은 현재 프로세서를 보게 되면 2000번이 되는데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저 주소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다 정상적으로 다 유효해요. 그죠? 커널은 항상 유효해야 됩니다. 커널 자체가 일단 부팅하면서 메모리에 와 있으니까 커널 영역이 항상 유효하겠죠. 어쨌든 이걸 실행하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주소 오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결과적으로 요 12번 페이지가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 오게 되면 0번지대의 주소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U가 이제는 CPU에서 이렇게 12번지대 주소가 나가게 되면 이 정보를 다시 또 MMU가 가져가고 정상적이니까 저쪽 0번 페이지 프레임 쪽으로 주소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읽어오고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커널 페이지 제로에 해당하는 0번지대에 있는 어딘가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방금 주소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걸 읽어와야 될 겁니다.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 실제 이런 이제 페이징 기능이 있는 CPU에서는 보면 주소 오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주소 오류가 발생한 그 액세스하려고 했던 그것이 스택에다가 푸시가 되거나 CPU에 따라서 또는 CPU 내부의 어떤 특수 레지스터에다가 그 주소를 기록하거나 하는 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커널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에 아까 4030번지였는데 그 주소가
뭐 CPU 내부에 있던 뭐 특수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택에 푸시가 되어 있었거나 어쨌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CPU에 따라서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검사를 해보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현재 프로세서 P1은 4번 페이지가 사실은 유효한 페이지야. 주소 영역을 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를 스왑 디바이스 읽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메모리상에 이제 비어있는 프레임들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이 프로세서의 P1의 이 4번 페이지를 위해서 이제 하나 할당을 하고 디스크 읽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스왑 디바이스상에 P1의 4번 페이지가 들어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의 이 주소에다 읽어드리라고 디스크 컨트롤러에 명령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읽기 작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제는 P1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읽기 끝날 때까지는. 그래 놓고 이제 아마 스케줄링을 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가겠지요. 예를 들어서 P2가 선택이 됐다 하면 이제 P2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P2는 문맥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CPU에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뭐 세이브, 리스토어 하는 작업도 있지만 페이지 테이블을 바꾸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걸 썼지만 이제는 P2가로 문맥 교환할 때는 이게 사용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같이 바꿔주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문맥 교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MMU에 이제 2000이 아니라 2020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2020번지부터 있는 이 정보가 이제 유효하게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P2가 실행을 합니다. 뭐 P2가 실행하는 와중에도 또 뭐 페이지 폴트가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냥 P2가 실행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아까 디스크로부터 작업이 끝나면 또 디스크 쪽에서도 작업 끝났다고 또 알려주겠죠. 또 CPU에 또 인터럽트 발생시킵니다. 그 시점에 이제 P2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지금 이제 P1, 페이지 1의 P1의 그 페이지 4번을 정상적으로 메모리에 다 이제 디스크로부터 읽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디스크로부터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간에 P2를 실행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이번에는 디스크 인터럽트 처리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제 P2를 실행하다가 디스크 인터럽트 발생하면 역시 이제 이 주소대가 사용되게 될 텐데 역시 이제 또 영문 페이지 프레임 어딘가에 이제 커널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는 P1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4번의 메모리 적재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는 프로세서 P1의 페이지 4번 요 항목을 이제 갱신하는 겁니다. 이제 유효해졌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 페이지에 맞게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 부분이 제일 위에 있는 네비터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페이지 이 부분의 네비터는 이걸로 맞춰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A002 되겠고 여기는 아마도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같은 데이터 영역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13 뭐 이렇게 1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1을 다시 이제 레디 상태로 바꿔서 주게 되면 나중에 P1이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P1의 페이지 테이블 4번이 이게 이제 갱신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이제 다시 레디 큐에 등록을 하고 스케줄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스케줄링 하게 되면 P2가 계속 실행할 수도 있고, 만약에 P1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 P1을 문맥 교환을 하고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P1이 선택이 됐다고 치면 다시 또 P1을 문맥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또 MMU에 다시 또 시작 주소가 2020이 아니라 2000로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또 이 페이지 탭이 또 유효해지는 거죠. 그 이제는 여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P1은 다시 또 앞에서 하다가 실패했던 걸 다시 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4030번지를 읽어서 EAX에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4030번지 다시 또 나갈 테고 P1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는 MMU는 이제 P1의 4번 페이지 정보를 2008번지를 읽어와서 보니까
끄트머리 비트가 유효해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게 되겠고, 따라서 결국은 4030번지가 여기 있는 A030, A로 시작하고죠. A030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CPU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CPU는 현재 프로세스 P1을 실행하면서 논리적인 주소로는 4030번지에서 읽어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A030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CPU 내부에 EAX로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앞에서 이제 장황하게 이제 말로 설명한 거였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가 사용이 될지 하는 것은 이제 실행하다가 유효한 주소면 그냥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메모리 적재되지 않으면 페이지 폴트가 나오고 그 처리 루틴에서 해당하는 그 페이지를 수압 디바이스에서 읽어드리도록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명령을 주고, 그 프로세서는 웨이팅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웨이팅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맥 경험을 통해서 다른 놈으로 넘어가게 되겠고, 언젠가 읽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해당하는 프로세서의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이제 그 해당하는 항목을 갱신을 하고, 이 프로세서는 레디 상태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언젠가 차례가 오면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면 디스크 읽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디스크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느려질 거냐를 한번 대강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안 났다고 하면 뭐 정상적으로 뭐 그 페이징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간만큼이 이제 소모가 되게 되겠고요. 페이지 폴트가 났다고 하면 그럼 일단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일단 소모를 해야 될 것이고요. 꽤 많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디스크로부터 읽어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읽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디스크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당하는 페이지 테이블도 갱신을 해주고 레디 리스트에 넣어주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돼서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언젠가 다시 또 정상적인 메모리 접근 시간만큼 소모를 해서 읽기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비어있는 메모리 프레임이 없다고 하면 어떤 하나를 골라서 수압 아웃시키는 작업도 같이 또 일어나야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어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왔는데 빈 공간이 없으면 일부를 수압 아웃을 시켜야 될 겁니다. 또 그 시간도 들어야 돼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의 가상 메모리를 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페이지 폴트가 안 나면 굉장히 금방일 테고 페이지 폴트가 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어떨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확률이 P라고 하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1-P의 확률입니다. 1-P의 확률로는 정상적인 메모리 접근 시간이 될 테고요. P라는 확률로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메모리 접근 시간을 2단 페이징을 썼을 때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뭐 메모리 액세스하는 게 10나노세크고 그다음에 MMU에서 캐시 검사하는데 10나노세크 메모리 액세스하는데 100나노세크고 캐시 내부에 MMU의 캐시를 검사하는데 10나노세크고 뭐 이러저런 해서 2단계 페이징을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얼만큼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메모리 주소 오류 인터럽트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디스크 인터럽트 처리하는 부분, 이것은 꽤 많은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뭐 10 마이크로세컨 정도 된다 치자겠죠. 마이크로세컨. 그 다음에 디스크에다가 수압 아웃을 하고 수압 인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이거 그냥 대략 한 50ms라고 보자 이거죠. 50ms.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숫자를 넣게 되면 앞에 있던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메모리는 X 할 때는 114가 되겠고, 어쨌든 여기 또 P가 1만의 P가 빠졌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 폴트가 나는 확률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노세컨 단위로 이제 환산한 겁니다. 앞에 미리세컨, 마이크로세컨을 나노세컨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가상 메모리를 써므로 인해 가지고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느려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뭐 속도가 한 10% 정도 느려지는 것은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확률 P가 역으로 얼마나 돼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가 저기 속도 저하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펙티브 액세스 타임이 원래보다 한 10% 정도가 지연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러면 이 확률은 여기 작기를 114 곱하기 1.1이 되는 겁니다. 작기를 114 곱하기 1.1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P라고 하는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10의 마이너스 7승.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0.00001%쯤 되는 겁니다, 한참.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 상에 페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1GB를 쓴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이미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속의 거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주 그 지역성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이 정도 확률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상 메모리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메모리 접근의 지역성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최근 데이터가 아니고 한참 옛날에 나온 데이터긴 한데 실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메모리를 액세스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실측 데이터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IBM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는 여기 요 정도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여기 쓰고 여기는 안 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사용되는 페이지들을 쭉 이렇게 검은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시점에서는 뭐 여기는 안 쓰이다가 이때는 또 이만큼이 안 쓰이다가 뭐 이렇게 뭐 그때그때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 부분들은 안 쓰이는 거죠. 상당한 구간 동안. 이 구간 동안 여기는 아예 안 쓰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는 구간이 딱딱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요 구간 동안에 이 필요한 요 검게 되어 있는 요 페이지들만 메모리에 들어가 있으면 요 구간 동안 계속 실행이 된다는 거죠. 페이지 폴트 없이. 그러다가 넘어오게 되면 이 페이지가 새로 사용이 되는 시점에 페이지 폴트가 나고 다시 메모리에 가져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제 수업 아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이지 폴트가 당장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어떻게 고를 건지 하는 것이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